여자친구가 성격이 너무 좋은데 외모가 이상형이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나요? 결혼을 생각 중이라서요. 외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레벨에 따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한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정도까지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 못하는 게 맨날 말씀드리는 거, 얼굴 크기랑 다리, 그리고 피부색. 피부 까만 거는 저 도저히 못 참거든요. 그냥 그 정도만,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그 정도 보는 거지, 내가 외모 이상형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성격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어.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 욕하는 게 뭐예요? 육각형남 찾다가 이제 노처녀 되는 거 같다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을 그렇게 욕하면서 본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근데 내가 막 진짜 이도저도 나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은 딱 하나만 봐. 도저히 포기 못하는 거. 안녕하세요. 38세 남성입니다. 자주 말씀해주신 포인트들, 몸 만들기, 깔끔한 의상 및 헤어, 향수나 바디로션은 개선하고 있는데 이성의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땀도 나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개선이 안 되네요. 혹시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초보들은 거의 다 이렇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자의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라니까요. 단점을. 저 여자 존나 못생겼다, 존나 못생겼다, 계속 되뇌어야 돼. 개 못생김, 저 여자 개 못생김, 막 조도 안 사김, 막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나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걸어야 돼. 조도 안 사김, 조도 안 사김, 막 이러면서 개 못생김, 저 여자 왜 이렇게 못생김, 얼굴에 뾰루지 났음, 피부 개 안 좋음, 막 이러면서. 보통 연애를 보통 못해온 남자들은 여자랑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하면 여자가 너무 궁하다 보니까 여자를 너무 여신처럼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저런 여자가 나를 과연 만나줄까? 너무 예쁜데? 와씨 개 이쁜데? 막 이러면서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초보 때는 계속 내 앞에 있는 여자는 존못녀다라고 이제 계속 내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걸어야 돼. 리섭님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분 연락처는 있는데 연락할 명분이 없어 고민입니다. 리섭님이라면 어떻게 연락하실 건가요? 예전에 일 때문에 한번 연락한 적 있는데 잊어버렸을 만큼 좀 오래돼서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땐 그냥 돌직구로 박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직업소개소라는 게 있어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소개소에 이제 제 이력서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제 면접이 있다, 거기 가보셔라 하면은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 약간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무슨 콜센터를 소개를 해줬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학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근데 목소리가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군대에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야. 되게 나긋나긋하고. 그래가지고 한남 종특 갑자기 발동해가지고 그 번호를 저장해봤죠. 아니 폰 번호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폰 번호를 저장해봤더니 카톡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여자가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너무 강렬했었어.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블라우스 같은 거를 입고 이제 카톡 사진을 찍었는데, 블라우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 파여 있어. 근데 여기에 매화가 이렇게 살짝 나와 있더라고. 이게 문신이야, 문신. 블라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매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문신으로. 그럼 이 아래에 이제 매화가 이렇게 쫙 퍼져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오는 길에 그냥 바로 카톡을 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그래서 매화분이랑 잘 되었나요? 만났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제 이력서 얼굴이랑 제 얼굴이 막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나도 솔직히 그쪽 카톡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제 이력서 보셨겠지만 제 나이랑 다 나와 있지 않냐.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뵙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대문 밀리올의 앞에서 만났어. 근데 키가 너무 작더라고요, 여자애가. 키가 제가 몇이냐고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51? 막 이 정도 돼 보였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여자 키에 대한 막 그런 게 없었는데 150도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작더라고 키가. 그래가지고 저는 남자가 아닌 이상은 키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나 여자 키 보는구나. 물론 남자의 취향에 따라 오히려 좋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막 140대 막 이러면은. 근데 저는 만났더니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영화 보고 맥주 한잔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연락 안 했죠. 리사님, 썸의 기준이 이제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고 서로 나 이 사람 소개받는다고 동의하고 연락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썸인가요? 아니요. 사진 교환하고 뭐 소개받는다고 한 게 무슨 썸이에요. 썸은 그냥 딱 봐도 이 사람도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그 썸이라는 거는요, 긴가 민가 할 때는 썸이 아니에요. 얘도 나를 확실하게 좋아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상대도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때가 썸이에요. 무슨 뭐 나만 얘를 좋아하고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먼저 용기만 내면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 정도가 돼야 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2달 잠수 타는 남자친구 결혼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것 빼고 모든 게 완벽해요. 뭐 하나 빼면 완벽해요 라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2달 잠수 타는 남자친구는요, 결혼해도 똑같이 2달 잠수 탈 거거든요. 나가가지고 나 여행하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술만 안 마시면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는데 술을 처마실 때마다 저를 두들겨 패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술을 일주일에 6번 마셔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야, 평생 그 남자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여자들 그 단골 멘트도 그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손찌검만 안 하면은 정말 완벽한 남자예요. 아니, 손찌검을 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남자,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 틈만 나면은 2달 동안 잠수를 타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완벽한 남자친구가 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결혼을 만약에 할 거라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2달 동안 잠수 타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애초에 완벽한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고칠 가능성은 없는 건가? 고칠 가능성은 없다는 전제로 애초에 결혼은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결혼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리선님, 요즘 성범죄 무고 사건 이야기가 자주 보이고 유튜브에 변호사분들이 가이드도 만들고 이러는데 리선님은 이런 사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징이나 아니면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연애도 많이 하며 경험을 쌓고 싶은데 맨날 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 때만 해도 막 이 정도까지 막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막 크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 친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그 여자랑 자기 전에 당연히 어느 정도 잃을 거 있는 친구들 기준입니다. 녹음 안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좀 소름 끼쳐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어디 퍼뜨리지만 않으면은 이게 그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이나 모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이게 폰 키고 그 폰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 모텔 돈 낼 때 여자가 돈 내게 하는 것도 남자가 유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됨. 근데 저거까지는 조금 짜치고,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좀 짜치고,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카톡하는 거? 화장실 들어가서 여자한테 카톡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들어간 다음에 콘돔 깜빡했다 하고 그 콘돔을 사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자가 정말 할 생각이 없었으면은 남자가 콘돔 사러 갔을 때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콘돔을 남자가 사러 간다고 했는데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장인으로 5년 번 돈 영상 교육 사업하다가 통장에 5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31살인데 직장인으로 다시 돈 모으려고 하니 까마득합니다. 우울하고. 저게 사업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저도 그 사업하다 말아먹었을 때 다 비시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업이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은 어느 정도 돈 모으고 나면 다시 사업할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거 직장인으로 내가 언제 다시 돈 모아, 이 생각 때문에 직장인으로 이제 또 어느 정도 목돈 모을 정도로 한 2, 3년 모으면은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다시 사업비용이 도지게 돼 있어가지고, 사업 이제 한번 시작하면은 진짜로 계속 해가지고 그냥 거의 나쁜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확천금에 중독되는 삶이 되는 거고, 이제 좋게 말하면은 이제 그 대박의 삶을 꿈꾸는,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사업가 중에 망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일단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싹 다 망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사업한다고 했던 친구들. 19살에 붕어빵 파는 거 어떤가요? 돈은 충분히 알바로 모아서 경험 쌓으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19살에 붕어빵 팔기. 저도 17살에 저거 군고구마 팔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만 진상 개쓰레기 새끼들 다 만나봐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험난한 곳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많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혼자 판 거 아니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집에 남는 고구마가 한 박스가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쪄서 팔라
팔라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뭐지 하면서 일단은 따라갔죠. 공짜로 고구마를 준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갔더니 진짜로 고구마가 집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팔았던 기억도 있고. 근데 확실히 맛은 별로 없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인데 여자친구는 초혼에 제가 첫 남자인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형님 연애 강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인 집안에서 경험도 없는 여자친구와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 조심스럽긴 합니다. 관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야 할지, 만약 관계 후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딸들도 다 할 거 다 하고 잘 살아요. 근데 솔직히 결혼 전에 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첫날 밤에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정말 그 여자친구분도 엄청 독실하신가? 이거는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들긴 하네. 또 이렇게 돌싱이시면은 이제 또 되게 진지한 만남이실 테니까. 근데 일단 한번 찔러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처음부터 막 내가 뭐 널 지켜줄게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관계 후에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하면은 바로 결혼하자고 하세요. 어차피 그 정도의 돌싱이시고 이미 한번 갔다 오셨고 성관이 어느 정도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전속결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집이 뭐 목사님 집안이고 하면은 여자친구네 집안도 괜찮을 것 같네. 아이씨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목사님들 돈 잘 버니까. 결혼식 준비 중인데 틀에 박힌 결혼식을 하기 싫은데 그러면 양가 부모님 인맥을 통한 축의금 수금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은 부모 인맥이 현실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네요. 이거 결혼식 그거 아무도 기억 못해요. 어차피 틀에 박힌 결혼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수금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수금 포기하고 무슨 뭐 하객들 뭐 저기 뭐야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오를 부리는 거는 어느 정도 진짜 막 경제적 자유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그것도 다 허세예요, 허세. 나중에 그 결혼식 저기 뭐야 하고 나서 1년 후에 뭐 리마인드 웨딩 같은 거를 따로 하시든지. 근데 부모님 수금은 포기 못하지. 그걸 어떻게 참노. 그거를 부모님들이 평생 뿌려놓은 거 이제 특히나 일반적인 직장인 커플이면은 그거를 포기하는 건 미친 짓이죠. 37살이면은 번다 해도 됩니다. 37살이 번다면 여자가 정신 못 차린 아저씨라고 생각하진 않으려나요? 그러니까 37살이 21살처럼 생긴 여자한테 번호를 따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 30대 초반 약간 요 정도로 보이는 여자한테 따든지 해야지. 진짜 누가 봐도 무슨 뭐 얼굴에 솜털난 대학생 새내기 애들한테 번호를 따라는 게 아니죠. 이태원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나이대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 37이어도 물론 이태원에도 어린 여자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리섬님의 주변 지인들은 평균적으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것 같나요? 직장인, 사업가, 인플루언서 등등 직업군이 다양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잖아요. 직장인, 사업가, 인플루언서 등등 다양한데 평균을 어떻게 내나요? 그리고 직장인 연봉은 제가 잘 몰라요. 직장인 연봉도 잘 모르고 유튜버들끼리도 그 돈 얼마 버는지 잘 안 깝니다. 옛날에나 그 한창 그 2019년도 막 이럴 때 유튜버들 뭐 수입 공개 막 이런 거 하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무슨 뭐 주변 지인들끼리 막 그렇게 막 나 얼마 번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리선님 안녕하세요. 연애 강의 수강자입니다. 리선님 하라는 대로 카톡 세팅을 했는데 전에 호감이 있었던 여자애한테 카톡 게시물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텐데 막 당연히 해보면 좋죠. 그래도 너무 극혐인 새끼의 얼굴에 사진에다가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연락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그 존나 촌스럽게 또 걷다가 내 거 좋아요 왜 누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연락해보면 되겠죠. 리서님은 인생에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식에 하객 너무 없을까봐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결혼식 하객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뭐 저도 결혼식 하객 얼마 안 불렀다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하객을 저보다 한 10배 이상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갖다가 저희 와이프가 저를 쪽팔려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예 없었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하객 관련해서 얼마 전은 아닌가 한두 달 전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애초에 결혼식 하객이 얼마 안 왔다고 해가지고 나를 쪽팔려 하는 여자랑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당당하면 돼요. 형님 월급쟁이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가지고 재테크하는 수밖에 없죠 뭐. 리섬님 남자가 비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진짜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여자들이 친구들한테 비혼주의라고 하면 절대 안 믿거든요. 예쁜 30대 40대 여자들도 사실 시집가고 싶은데 괜히 저런 말 하는 건데, 반대로 남자들이 비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진짜인 건가요? 남자는 외로움에 익숙해서 진짜일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어떤 성향의 남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보통 누군가가 비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누군가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장원영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장원영이 본인한테 결혼하자고 해도 그 남자가 비혼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제가 볼 땐 안 그렇거든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뿐만이 아니라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여자들도 차은우가 결혼하자면 안 할 것인가? 무조건 하거든.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남자들도 장원영이 결혼하자면 안 할 것인가? 무조건 하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비혼주의라는 건 사실 딱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 롤에서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거. 저는 이게 비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 95%는 다 이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나 이 판 져도 돼. 응, 이거 질겜용 부캐야. 근데 속으로는 씨발 이번 판만큼 지면 안 돼. 본캐야 씨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도 노총각 노처녀야. 근데 응, 나 어차피 비혼주의. 응, 나 괜찮아 비혼주의. 나 어차피 결혼 안 해. 응, 한여 극혐. 응, 한남 새끼들 극혐. 응, 나 원래 연애만 하려고 했음. 막 결혼하고 싶은 남자랑 만났다가 까였는데 응, 나 원래 연애만 하려고 했음. 눈물이 뚝뚝 떨어. 약간 그런 느낌. 리선님 게스트하우스 파티 가면 자기 직업 속이는 사람 맞나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게스트하우스 파티 가면 그냥 다 그날 보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지 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진짜 맞아요?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본인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거지 뭐. 리선님 아들 돌잔치 언제입니까? 하객들 초대 안 하죠? 저는 그냥 돌잔치를 안 할 겁니다. 24살인데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애들만 있다고 깨달은 게 너무 슬퍼요.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본인도 사실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지금은 딱히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대부분 끼리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나도 어차피 얘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입장이고 얘네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20대 초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진짜 무슨 명문대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다 딱히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실력이라든지 어떤 내 퀄리티 막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이제 다른 집단으로 내가 스스로 갈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무슨 친구들 탓하고 이것 자체가 그 성공 마인드랑은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애초에 남 탓, 사회 탓, 환경 탓,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요. 조금 마인드를 잘못 먹으신 거예요. 번따를 하고 싶은데 무기력하고 용기가 안 나요. 그러면 덜 외로운 겁니다. 리섭니 덕분에 인생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수준 높은 여자도 만나고 앞으로도 어떤 여자건 꼬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인생이 즐겁습니다. 매번 아이디 받고 도내하고 있지만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섭니 후드 지퍼 너무 예쁜데 혹시 제작 과정에서 투웨이 지퍼는 고려 대상이 없었을까요? 예, 투웨이 지퍼는 약간 좀 잘 꾸미는 남자들한테나 조금 어울리는 거거든요. 좀 인싸 재질의 남자들. 근데 저는 이제 평균적인 한남들을 타겟으로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평범한 그 시비한남 약간 이런 사람들이 투웨이 지퍼 이게 밑에서 살짝 올려가지고 입으면요 개신 같거든요. 진짜 좀 나대는 것 같고 게이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애초에 방지하고자 그냥 애초에 투웨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96 여자 98 남자 1년 반 사귀었는데 아직 결혼 확신 없다 합니다. 빤스런해야 하나요? 96년생이면은 몇 살이시죠 지금? 98 남자면은 그러면은 남자가 28이구나. 남자 28이면 아직 결혼 생각 좀 하기는 빡세기는 하네요. 연애한 지 100일인데 결혼 이야기 나오기엔 좀 이를까요? 2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면 이른 게 아닌데 20대 중반이면 많이 이르죠. 리선님 29살 동갑 커플인데 만난 지 1년 10개월 다 됐는데도 결혼 얘기 안 나오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남자 29살에 결혼 생각하기가 좀 빡세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저도 29살에 결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 방에 채팅방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을걸요? 20대 후반 정도 남자분들 중에 20대 후반에 내가 결혼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서 이거는 뭐 남자친구가 본인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의 문제는 아니고 29살에 요즘에 결혼하는 남자 자체가 잘 없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면은 좀 연상을 만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여친 침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처 안 받을까요? 같이 그냥 스케일링 받으러 가자고 하면 됩니다. 나 스케일링 받을 때 돼가지고 나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데 너 스케일링 받냐고 하면 보통 스케일링 안 받아가지고 냄새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면 돼요. 뭐 만약에 데이트할 때면은 뭐 토요일 날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요일 날에 나도 어차피 스케일링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받자 하면서 어차피 그거 1년에 한 번씩은 10,000원으로 저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깔끔하게 스케일링 같이 받고 영화를 보러 가든지 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위험한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런 걸로 불안해하시기 전에 본인의 통장을 한번 보세요. 내 통장은 과연 불안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정치 유튜브 딱지를 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정치에 관심이 진짜 아예 없어요. 그냥 저도 2019년도에 미친 듯이 막 욕도 먹어가면서 정치 얘기 진짜 목에 핏대 세우고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왜냐면은 국회의원들부터가 다 개 족병신 새끼들이어가지고 뭐 안 돼요. 그냥 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진짜 수십 명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말이 안 통하고 아무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안 돼요. 그냥 이 나라는 썩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각자 도생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정치 뉴스 안 본 지도 진짜 오래됐고 그냥 아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내 인생이나 신경 쓰자로 스탠스를 바꾼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라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내 통장의 잔고는 과연 불안하지 않은가를 신경을 써보세요. 새로 들어가려는 직장이 민노총을 가입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민노총에서 간첩들이 많이 잡혀 들어갔다는데 내 사상과 반대되는 곳에서 회비까지 내면서 다닐지 고민됩니다. 조건은 좋은 회사입니다. 들어가세요. 조건이 좋으면은. 이선님 나이 44세 재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10억 정도 있는데 그래서 결혼하기가 두렵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때문에 여자 만나기가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개팅도 마다합니다. 탈출구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뭐 가성비에 5년 약속에 10년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과장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들어보고 막 이러고 막 변호사 채널 가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특수 케이스인데 그런 특수 케이스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다들 겁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44살이시면은 10년 후에 54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나이를 드시고 연륜이 있으시면은 그 여자 무서워가지고 그거 결혼을 못 하실 거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44살에 내가 여자한테 통수 맞을까봐 결혼도 지금 무서워할 정도의 남자를 본인이 여자라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여자라면은 좋아하다가도 짜쳐가지고 안 만날 것 같거든요. 존나 멋대가리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자라면은 뭐 여자 무서워가지고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막 그러는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시집을 갈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봐야죠. 이선희 한나피플 검은색 티랑 슬랙스가 너무 이뻐서 올블랙으로만 입고 있습니다. 다른 색상의 티나 슬랙스로는 어떻게 색깔 매칭해서 코디하면 좋을까요? 검은색 슬랙스에는 뭐든지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검은색 바지를 입을 때는 사실 큰 고민할 필요는 없고 검은색 티도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색이어가지고 둘 다 그렇게 큰 고민할 거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저희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입는다고 치면. 이선님 제 키가 170인데 긴팔 티셔츠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면 0 사이즈보다 1 사이즈 사서 수선하는 게 나을까요? 여태까지는 하이퍼 퀄리티 긴팔 색깔별로 1 사이즈 사서 수선했고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이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 옷이 170이랑 180 이런 분들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170인데 엄청 마르고 했으면 이제 0 사이즈 입는 게 맞고 170인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등발이 조금은 있는 편이다라고 하면 1 사이즈가 맞고 그래가지고 180인 분들도 2 사이즈를 시키면은 거의 무조건 크거든요. 근데 180도 되게 막 진짜 몸이 원래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 사이즈까지 입기도 해요. 180이면 근데 웬만하면은 1 사이즈 입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근데 170도 0 사이즈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1 사이즈를 원래 줄여 입으셨다고 하면은 172에 58kg인데 0 사이즈랑 1 사이즈 중에 고민돼요. 근데 제 과거에 그 쇼핑 꿀팁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렇게 진짜 애매하시면은요 0 사이즈 1 사이즈를 하나씩 시켜 보신 다음에 집에서 입어보고 요즘에 반품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강남역 유니클로라도 간다고 치면은 그 왕복 차비만 해도 택배비보다 더 비싸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 왔다 갔다 내 시급 막 이런 걸로 다 치면 기회비용을 다 따지면요. 근데 집에서 어차피 택배 딸깍하면 와. 반품도 딸깍하면 반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애매하다 0 사이즈 1 사이즈 중에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0 사이즈 1 사이즈 다 시킨 다음에 집에서 한번 입어보고 나는 0 사이즈가 맞고 나면은 1 사이즈 반품 요청해서 집 앞에다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가져가잖아. 얼마나 개꿀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진짜로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 때 뭐 차비 왔다 갔다 왕복 차비랑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랑 이것저것 따지면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반품비 그거 몇천 원 하는 거는 돈도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매할 때는 그냥 0번 1번을 다 시켜봐요. 다 시켜본 다음에 둘 다 입어보고 안 맞는 거 반품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가로 살 때는 내가 맞는 거를 계속 주문하면 되는 거고. 와, 쇼핑 꿀팁 예전 영상에서 봤는데 리서님 자기 쇼핑몰에서 반품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게 대단하심. 아이, 그러면은 뭐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럴 거를 남들한테 추천했겠나요? 형님, 연애 강의는 기존에 산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할인 안 한다 하셨는데 옷은 왜 할인 시작하신 거예요? 옷은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강의는 추가 주문이 불가능한 상품이고 옷은 다른 컬러를 사든지 뭐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 더 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이랑 강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어가지고 강의는 앞으로도 할인할 생각이 없는데 옷은 뭐 배송이 엄청 지금 밀리고 있는 연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휴 기간에 주문해 주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메리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휴 때 주문하신 분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옷을 못 받는 거니까 이 정도 혜택은 드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강의 덕분에 첫 연애를 해봤습니다. 비록 어제 관계가 끝났지만 리섭님 강의가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여성분 만나실 거예요.